37편 미술관 계단을 오르며 필라델피아 미술관 계단 꼭대기에서 가람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온몸으로 맞았다. 촬영장의 분주함도 스태프들의 환호성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정육점의 고기를 두들기며 생긴 굳은 살과 흉터, 새벽 도로를 달리며 단단해진 두 다리. 이 몸은 더 이상 그에게 낯선 타인의 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의 처절한 투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자신의 역사였다. 그는 김가람의 상처받은 영혼과 스텔론의 강인한 육체를 하나로 녹여 로키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보던 그날 밤,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무력한 청년. 뉴욕의 뒷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비참한 남자. 동물원 우리 아내 사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던 외로운 영혼. 수많은 굴욕과 좌절 속에서도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걸었고 달렸고 마침내 이 계단의 정상에 섰다. 이것은 단순히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그것은 단지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끝까지 버텨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빌드센 감독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가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풍경이지. 꼭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 감독이 나직이 말했다. 솔직히 고백하지, 친구.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우리가 이 영화를 완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의 눈에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이 담겨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이 그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했지. 감독은 가람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 당신은 그 모든 절망을 연료 삼아 자기 자신을 불태워 로키라는 인물을 창조해냈지. 나는 수많은 배우들을 봐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당신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더군. 당신은 그냥 스크린 위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어. 감독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람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군. 감독이 링을 의미하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준비됐나, 챔피언? 네, 감독님. 준비됐습니다. 가람의 대답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정상의 선자의 조용한 자신감만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단을 함께 내려왔다. 등 뒤로는 필라델피아의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오르막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를 위해 평지로 내려갈 시간이었다. 38편 촬영장의 갈등과 이해. 마지막 결투 장면의 촬영을 앞두고 촬영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 영화의 성패가 이 장면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가람과 아폴로 크리드를 연기하는 칼 웨더스 사이의 미묘한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칼 웨더스는 실제 프로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었다. 그는 완벽한 운동선수의 몸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권투 장면은 계산된 합과 기술이 결합된 일종의 격렬한 춤과도 같았다. 그는 펀치 하나, 스텝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안전하지만 화려한 장면을 만들어내려 했다. 하지만 가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로키가 기술로 싸우는 복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로키는 투박하고 거칠고 오직 맷집과 투혼으로 버티는 거리의 싸움꾼이었다. 그는 계산된 합이 아닌 진짜 싸움처럼 보이는 날것의 장면을 원했다. 그의 연기 방식 그대로였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칼이 가볍고 빠른 잽을 날리며 거리를 유지하려 하면 가람은 무작정 파고들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려 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엇박자를 냈고 장면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봐, 스텔론. 좀 더 기술적으로 움직여. 이건 막싸움이 아니라고. 칼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그는 프로 선수로서 가람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이건 춤이 아니요, 칼. 이건 싸움이라고. 사람들은 진짜 싸움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오. 가람도 짖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의 입장에서는 칼의 너무나도 우아한 몸짓이 로키의 처절함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의 갈등의 촬영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제작자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감독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망쳐버릴 판이었다. 결국 감독이 나섰다. 그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두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두 사람 다 그만하지. 감독은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당신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장면의 핵심이야.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했나? 그는 칼을 보며 말했다. 칼, 당신은 아폴로야. 완벽한 기술과 쇼맨십을 갖춘 챔피언이지. 당신이 보기에 로키는 무식한 막싸움꾼처럼 보일 거야. 그게 맞아. 그게 바로 아폴로가 로키를 바라보는 시선이야. 그리고 그는 가람을 보며 말했다. 로키, 당신은 거리의 싸움꾼이야. 당신에게 복싱은 예술이 아니라 생존이지. 당신이 보기에 아폴로는 겉멋만 든 댄서처럼 보일 거야. 그것도 맞아. 그게 바로 로키가 챔피언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감독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 장면은 두 스타일의 충돌, 두 세계의 충돌이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두 남자가 링 위에서 부딪히는 거라고. 지금 당신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갈등을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 보여줘. 억지로 합을 맞추려고 하지 마. 그냥 아폴로가 되고 로키가 되어서 싸우라고. 감독의 놀라운 통찰력에 가람과 칼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캐릭터 그 자체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칼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좋아, 거리의 싸움꾼.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해보시지. 대신 내 코는 부러뜨리지 말아 달라고. 가람도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챔피언. 당신의 얼굴은 소중하니까.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프로페셔널한 존중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이제 배우가 아닌 로키와 아폴로가 되어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싸움을 벌일 준비를 마쳤다. 39편, 라이벌, 칼 웨더스와의 우정. 촬영장에서의 갈등이 해소된 이후 가람과 칼 웨더스 사이에는 기묘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 그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이제 동료 배우를 넘어 서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건강한 라이벌이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관계는 촬영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쉬는 시간이면 두 사람은 진짜 권투 선수들처럼 함께 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다. 칼은 자신의 전문적인 운동 지식을 가람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고, 가람은 자신이 가진 날것의 투지로 칼을 자극했다. 그들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각자의 캐릭터를 더욱 완벽하게 조각해 나갔다. 이봐, 꼬마, 푸더크가 형편없군. 그렇게 군뱅이처럼 움직여서야 내 얼굴에 주먹을 닿기나 하겠어. 걱정 마시오, 챔피언. 당신의 그 잘난 얼굴을 뭉개버릴 한 방은 아직 아껴두고 있으니. 그들의 농담 섞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촬영이 끝난 후 칼이 가람을 찾아왔다. 오늘 저녁에 약속 있나? 없으면 나랑 저녁이나 하지. 매일 그 차가운 샌드위치만 먹다가는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쓰러지겠어. 칼은 가람을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가람은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살았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왜 나에게 잘해주는 거요?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칼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씩 웃었다. 당신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당신 눈에는 진짜 굶주림이 있더군. 나도 당신과 같은 눈빛을 가진 적이 있었지. 칼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겪어야 했던 미식축구 선수 시절의 이야기, 부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배우로 전향해야 했던 좌절의 순간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텨내야 했던 수많은 편견들에 대해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화려한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의 모습 뒤에 수많은 상처와 고독을 숨기고 있는 또 다른 파이터였다. 사람들은 챔피언에게는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정상의 자리는 가장 외로운 곳이야. 모두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든.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나는 나의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링 위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셈이야. 가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드러냈다. 물론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무명 배우로서 겪었던 서름과 가난, 그리고 이 영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인종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가 같은 종류의 영혼을 가진 파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의 투지를 존경했다. 레스토랑을 나올 때 칼이 가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봐, 로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의 코너를 지켜주지. 그의 말에 가람은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낯선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 라이벌의 얼굴을 한 가장 든든한 친구를.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40편, 버커스, 스크린에 데뷔하다. 영화 속에서 로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펫숍에서 버트커스라는 이름의 개를 산다. 이 장면은 로키의 순수하고 따뜻한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제작진은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연기견을 준비해두었다. 촬영 당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연기견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섰고 완벽한 타이밍에 짖었다. 하지만 그 연기에는 감정이 없었다. 녀석은 로키의 외로운 친구가 아니라 그저 비싼 출연료를 받는 프로 배우일 뿐이었다. 컷, 아니야, 이게 아니야. 감독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몇 번을 다시 찍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장면은 가짜처럼 보였고 로키와 개 사이의 교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촬영장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그때 자신의 촬영 분량이 없어 구석에서 지켜보던 가람이 조심스럽게 감독에게 다가갔다. 감독님,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람은 자신에게 버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전문적인 훈련은 받은 적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라고. 그는 감독에게 버커스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감독은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람은 자신의 아파트로 달려가 버커스를 데리고 왔다. 갑작스럽게 낯선 환경에 놓인 버커스는 처음에는 잔뜩 겁을 먹고 가람의 뒤에 숨었다. 수많은 스태프들과 뜨거운 조명, 거대한 카메라. 녀석에게는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역시 무리였나. 감독이 포기하려는 듯 말했을 때 가람은 버커스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아 녀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 버커스. 여긴 좋은 사람들이야. 그냥 나랑 논다고 생각하면 돼.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버커스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녀석은 가람의 얼굴을 핥고 그의 품에 머리를 비볐다. 좋아, 카메라 다시 돌려. 감독이 소리쳤다. 다시 촬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가람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버커스에게 말을 걸고 장난을 쳤다. 버커스 역시 훈련된 움직임이 아닌 오직 주인에 대한 순수한 애정으로 반응했다. 녀석은 가람의 얼굴을 핥고 그의 무릎 위로 뛰어오르려 애썼으며 그의 서툰 농담에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다.
그들의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한 남자와 그의 유일한 친구가 나누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이었다. 컷, 오케이. 바로 그거야. 완벽해. 감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촬영장의 모든 스태프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버커스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신인 배우로 데뷔했다. 촬영이 끝나고 가람은 자신의 트레일러에 버커스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영화 출연의 대가로 받은 객검을 맛있게 씹고 있는 버커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밑바닥 순간에 생존을 위해 버커스를 팔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아카데미 트로피보다 더 값진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비로소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다. 41편, 부상 투혼, 멈출 수 없는 카메라. 영화 촬영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할 몇 개의 권투 장면들이었다. 스태프들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흥분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만들어온 필름 조각들이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길고 긴 촬영 여정은 가람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상태였다. 새벽 훈련과 고된 촬영, 그리고 작가와 배우로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인 압박감. 그의 몸은 보이지 않는 피로와 부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은 로키가 무명 시절 동네의 작은 클럽에서 싸우는 장면을 촬영할 때 터졌다. 상대 역은 실제 복서 출신의 스턴트맨이었다. 두 사람은 더 실감 나는 장면을 위해 합을 맞추기보다는 거의 실전에 가까운 스파링을 벌이고 있었다. 몇 번의 테이크가 반복되고 두 사람 모두 지쳐갈 무렵이었다. 상대 배우의 펀치가 예상보다 깊숙이 가람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가람은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갈비뼈 부근에서 무언가 우두둑 하고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컷, 감독의 외침과 함께 가람은 그대로 링바닥에 쓰러졌다. 촬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장 의료진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진단은 명확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는 소견이었다. 최소 몇 주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제작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촬영이 중단된다는 것은 곧 영화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빠듯한 예산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몇 주간의 촬영 중단은 제작비의 완전한 고갈을 의미했다. 어쩔 수 없군. 촬영을 잠정 중단해야겠어. 윙클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이 위대한 도전이 마지막 문턱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싶었다. 그때 가람이 고통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감독과 제작자들에게 다가갔다. 안 됩니다. 촬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로키라면 이 상황에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신이야.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 있어. 마티가 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이 고통은 진짜입니다. 관객들은 제 진짜 고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감독님, 카메라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그의 부상 투혼에 촬영장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아빌드센 감독은 한참 동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카메라 감독을 향해 소리쳤다. 카메라 계속 돌려. 의료진은 그의 옆구리를 두꺼운 붕대로 단단히 감쌌다. 그는 진통제를 맞고 다시 링 위로 올라섰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숨을 쉴 때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연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찡그린 얼굴, 거친 숨소리, 고통을 참아내는 미세한 표정 변화.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의 연기는 신들린 경지에 이르렀다. 그날 이후 그는 붕대를 감은 채 모든 촬영을 소화했다. 그의 부상 투혼은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들은 이 미친 배우이자 작가, 그리고 진정한 파이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촬영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멈출 수 없는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의 육체가 부서져 가는 것을 담보로 영화의 영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42편, 제작비와의 싸움. 가람의 부상 투혼으로 촬영 중단의 위기는 넘겼지만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바로 돈이었다. 마지막 결투 장면을 찍기 직전 제작비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윙클러와 차토프는 감독과 가람을 불러 모아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미안하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자금을 구할 수가 없네. 남은 돈으로는 이틀 정도의 촬영밖에 할 수 없어. 모두의 얼굴에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마지막 권투 장면은 최소 일주일 이상의 촬영 기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거대한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천 명이 엑스트라를 동원할 돈이 없었다. 방법이 없겠군. 관중석이 보이는 장면은 포기하고 두 배우의 클로즈업 위주로 찍는 수밖에. 감독이 체념한 듯 말했다. 그것은 영화의 규모와 감동을 절반 이하로 깎아내리는 끔찍한 타협이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결국 돈 때문에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위기였다. 가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첫 연극 무대를 떠올렸다. 돈이 없어 조명도, 무대 장치도 없이 오직 배우들의 열정만으로 채워졌던 작은 소극장. 그는 그때 깨달았다. 진짜 감동은 화려한 볼거리가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방법이 있습니다. 가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엑스트라를 한 명도 고용하지 맙시다. 그의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사람들을 그냥 초대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로키의 마지막 장면 촬영을 함께 해달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과 실제 챔피언의 스파링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영화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장료는 무료. 대신 촬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응원해달라는 조건을 거는 것이다. 그것은 할리우드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무모하고 혁신적인 도박이었다. 만약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영화는 텅 빈 관중석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터였다. 자네, 제정신인가? 만약 아무도 안 오면 어쩔 셈이야? 제작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올 겁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람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제작진은 결국 그의 마지막 도박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며칠 후 지역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로키의 마지막 싸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광고가 나갔다. 촬영 당일 가람과 감독 그리고 제작자들은 텅 빈 거대 경기장에 서서 초조하게 관객들을 기다렸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지만 경기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도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경기장 입구에서 몇몇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경기장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 로키의 마지막 싸움을 응원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온 것이다. 촬영이 시작될 무렵 경기장의 관중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그들의 손에는 로키, 힘내! 라고 쓰인 어설픈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가람은 선수 입장 통로에 서서 관중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열띤 함성 소리를 들었다. 돈으로 고용된 엑스트라가 아닌 진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제작비와의 싸움은 끝났다. 그들의 진심이 이뤄낸 기적적인 승리였다. 이제 그의 인생을 건 진짜 마지막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